옛날 책은 페이지가 하나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본초학의 기본, 제1장 우주변화 원리, 기본 원리, 이건 아주 기본, 기초 원리가 되겠어요. 1. 본초 방제의 의의와 조절, 이렇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인체를 제대로 조절하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인체의 병, 여기 병이라고 그랬죠. 병의 정상이, 형상이 있겠죠. 그래서 빈목이 뻐근하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화끈하고 돌리기가 힘들고 어깨까지 콕콕 쑤시고 또 있겠죠. 한없이 뒤에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소리를 말을 환자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귀를 파악해야 귀를 조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경추디스크입니다. 편비통입니다. 나이 몇이세요? 40이에요? 40견입니다. 이러니 한방이 욕을 얻어먹죠. 그럼 뒷목. 자, 서양은 해부학 체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해부학 체계가 개통해부학이에요. 소화기 개, 비뇨기 개, 개자가 붙는 해부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의 그럼 식도부터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을 한목에 봅니다. 그 의사분이. 근데 동양은 개통해부학이 아닙니다. 동양의 해부학은 다르다. 동양은 위장, 소장 따로 봐요. 동양은 뭐냐 하면은, 자, 나무로 말하면은 근본이 있겠다. 나무의 근본은 뭡니까? 뿌리죠. 거기에다가 뿌리가 있다면은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겠다. 자, 여기에서 가지 잎이 하나 말라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잎사귀만 봐야 됩니까? 뿌리까지 봐야 됩니까? 네? 뿌리까지 봐야죠. 이러한 전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동양의 해부학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뿌리와 같은 것이 장부고 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맥이고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랑맥이란 해서 장부경락이라는 해부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진단한 걸 가지고 동양에 와서 침을 놓는다, 부항을 한다, 뜸을 뜬다, 약을 먹는다 하시면 안 돼요. 진단은 서양으로 하고 기구를 동양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진단을 다시 뭘로 바꿔야 됩니까? 동양 진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거기에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변비통이라 그래? 목 디스크라 그래? 침 어디 놔야지? 풍지 견적 놓으면 되지? 그거는 동양이 아니죠. 혈자리만 알고 그냥 쓰는 거죠. 근본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처방집 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뒷목은 누가 담당하느냐? 장부. 우리는 장부는 몸통에 들어있어요. 몇 장부가 있어요? 12장부가 있어요. 5장육부에서 11장부로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는 위로 간 가지도 있고 아래로 간 가지도 있어요. 상지 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죠.
나무가 아니니까 고기 육자를 썼고, 나무가지면은 나무 목자를 쓸 텐데, 이게 육다를이라 그래서 고기,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다룰자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2개를 위로 6개 보내고 아래로 6개 해서, 그 다음에 안쪽에 음이 있고 바깥쪽에 약이니까 수양이 3개 있고 수음이 3개 있고 족양이 3개 있고 조금이 3개 있고, 이게 귀장내경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이에요. 다는 못하고 간략하게 여기서 필요한 것만 추려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안 좋다 라고 할 때 동양에서는 안과에 가겠지만은 서양에서는 눈만 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눈의 끝타락이 어느 장부경락의 소속이냐 했더니 간이다. 이걸 서양에 가서 저 간이 안 좋아서 눈이 이 소리 하면은 가라 그래요. 될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는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눈 주위에 혈만 놓고 있다. 이게 서양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저쪽에서 안 하고 뭐예요? 침을 동양적인 방법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뭘 통해서? 간을 통해서. 자, 잎사귀가 말라 들어갈 때 여기다 물 뿌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영양이나 물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도 화분이 있지만은 요 잎사귀 끝이 좀 말랐는데 여기다 계속 물을 뿌린다. 요게 왜 말랐느냐 하는 것을 그냥 말랐으니까 말랐지 하는 국소적인 의미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밑에 근원적인 뿌리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부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뒷목은 누가 관리하는 근원을 갖고 있냐. 다음이 관리.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병증이 있으면은 장부 변증이라고 해요. 이게 한의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동양 공부를 좀 했다, 한방 공부를 좀 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부변증이 환자가 말하는 것에서 80%는 이루어지면은 호수라고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장부변증이 자유자재로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치료적 방법을 숙련한 단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본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뻐근하다. 왜 뻐근하겠어요? 어떤 기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기가 못 돌고 있어요. 기체. 화끈한 건 아시겠죠?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열이죠. 돌리기가 힘들다. 기체 활동성이 떨어져 있다. 기가 딱 스톱해요. 기절을 하면은 몸이 절해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기가 막 가슴에서 기가 막히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말을 잘해요. 기 안 막힌 겁니다. 어깨까지. 이건 뭐 어깨도 6경명이 있으니까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신, 콕콕수신. 이게 진단입니다. 동양의 진단이 장부변증입니다. 저 진단이 안 되시면은 원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저게 돼야 진정 동양의 근본을 좀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이렇게 적체된 것이 뭐냐? 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허기체. 자,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치료의 원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치칙이라고 해요. 그럼 보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니까 기를 돌려야 되겠죠. 리기해야 되겠죠. 병적인 열이 올라와 있으니까 열을 꺼야 되겠다. 청열. 한약은 공부를 해보시면요. 본초는 보기제, 리기제, 청열제 다 있어요.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보기제, 리기제, 청열제가 있는데 이 병이 기체인지 기현지를 모르면 어떻게 쓰실랍니까? 약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침이나 뜸은 이게 평보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맞아도 놓으면은 그런 대로 효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의 물리요법, 침뜸 부항하시는 분들이 이 깊이가 약해져 버려요. 강의하는 분도 깊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하고 해 있어야 돼요. 의혈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거제가 있습니까? 여기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청열제, 리기제, 거제 다 들어있어요. 그냥 갖다 넣으시면.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 뭐 있어요. 그거 갖다 넣으면. 소금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짠 성질, 짠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짠 맛, 미, 기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담경에서 보게 하는 혈이 뭐냐? 이 혈을 찾아야죠. 혈을 찾으면은 우척, 양릉천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구허를 써도 되는데 이 구허가 양릉천보다는 못해요. 그 다음 리기하려면 어떻게 되냐? 조작법을 써라. 탐법을 쓰든지 괄법을 쓰든지 아주 강하게 하려면 전침을 같이 구사하라. 청열하려면 어떻게 되냐? 형열을 써라. 원열을 써라. 이렇게 되죠. 원열의 성질은 기를 주체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의혈을 제거하라. 의혈을 제거하는 혈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의혈을 제거하는 부항을 써야 되겠다. 혈액을 잘 돌리는. 자, 집수리를 하러 갑니다. 이만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잘라야 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면을 매끄럽게 해야 된다. 매끄럽게. 그러면은 도구를 뭘 들고 가야 돼요? 톱 들고 가야 돼요. 매끄럽게 뭐예요? 대패 들고 가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양만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된다. 그것도 과한 생각이십니다. 어떤 거는 부항이 나은 것이 있고요. 자르는 건 톱이 나왔고요. 대패로 이거 계속 잘랐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잘랐어요. 근데 톱 든 사람이 와서 하루에 끝내버렸어요. 이런다니까요. 나 저기 어디 가서 뭐 한 지금 2달 치료받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해볼게. 근데 한 번에 없어져요. 이건 뭐냐? 야, 당신 대단한 데가 아니고 성질을 알고 있는 이치와 성질. 이게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은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침이면 다 침으로 다 돼. 뜸으로 다 돼.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 톱으로 다 돼. 이 집수리. 이거하고 똑같아요. 톱도 필요하고 고수 목수도요. 대패가 30개 있어요. 대패 하나도. 이만한 대패.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한 대패로 다 하겠죠. 왁 하기도 하고 살살 긁어서 밑에도 하겠죠. 그런 단계에서 나는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장을 한번 다 써보셔야 돼요. 우리 동양의 연장은 상당히 많죠. 침뜸, 부항, 벌침, 뭐 여러 가지 지금 약도 거기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다가 보하는데 이 혈자리를 뭘 하는 게 좋을까? 자, 열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형혈, 규엄, 뭐예요? 다음에가 협계. 협계 자리에다가 열이 있어서 열을 끈다고 했는데 뜸이 좋겠어요? 침이 좋겠어요? 사혈. 사혈은 청열제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부항. 그 다음에 국소가 있겠죠. 뒷목이라는 국소에 이제 잘 아시는 견정, 풍지, 그
그 다음에 이제 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자리가 뭐예요? 아시연. 여기서는 부항도 하고 보니까 침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결론을 내셔야 돼요. 처방집 없이 하셔야 돼요. 자, 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뒷목이 그래요. 그럼 이게 간담이니까 시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뒷목이 문제니까 갈근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화끈거리네요. 근육이 근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혈생근이다. 혈을 먹고 산다. 혈이 부족하면은 풍을 만든다. 혈을 생풍한다. 그것이 굳어가고 뻣뻣해지고 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화끈하고 그럼 보혈제를 써야 되는데 리기제 하나 쓰고요. 리기제 청피 쓰겠습니다. 보혈제를 써야 되는데 열이 있으니 찬보혈제가 좋겠다 해서 작약을 써요. 그리고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인을 쓰자. 자, 이제 이것은 군으로 쓰고 이건 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신으로 쓰든지 군으로 쓰든지 그 다음에 팔까지 갔다 그러니까 계지도 써야 되겠다. 군으로 쓰자. 이 공부의 목표는요. 처방집 없이 내가 알아서 처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능하냐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이걸 처방집에 어디를 찾으시겠어요? 뒷목 파트 한번 찾아보고 뻐금 파트 한번 찾아보고 어깨 파트 한번 찾아보고 처방집은 이렇게 수식어 넣어서 안 나오죠? 견부, 경부 이렇게 나오죠. 거기 가서 이렇게 입맛대로 적어놓은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화끈 안 하고 뻑적지근에다가 당긴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당기는 거, 뻑적지근한 거 쫙 적어놓은 게 있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동양은 끝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알아서 합니까? 깨쳐야죠. 속을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은 알아서 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라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학교 공부하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연세가도 있으시고 하니까 머릿속에 이해는 되는데 금방 안 들어오고 또 수당 때문이 커요. 열다 보면 삐그덕 그럼 다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들으시면은 그러고 나서 이건 약으로 하지만은 이 어깨에 쿡쿡 쓰시고 좀 뻐근한 데는 부항을 좀 같이 했고 나중에 침을 좀 같이 하고 이랬으면은 완전하겠다. 연장이 좀 딴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100%라 그러면은 제가 또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고 70% 바로 없어요.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본초 방제의 의의와 조절. 지금 그 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신을 위한 역학 명리학의 하위 분야로서 우주 변화의 이치인 성리학적 리기학을 통해서 소우주인 인체에서 그리고 동양은
인체를 소우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 변화 원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야죠. 축소된 우주니까. 그래서 인체에서 병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기의 병적 상태를 파악하여 장부 변증을 하고 자연 산물인 본초의 성과 기의 질과 량을 파악해서 병적 성과 기에 상응시켜서 조절함으로써 그 기를 정상화하여 인체 현상을 정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상대적 기의 중화적 조절 학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 각자가요, 저 볼견자인데 제가 그냥 확 쓰는 바람에 조개 패자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 밑에 7페이지. 다른 전에 책이 페이지가 하나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맞춰서 보세요. 7페이지. 성과 기, 형상의 관계성과 상수화학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 내외를 막론하고 줄거세요. 무형의 능력을 기라 합니다. 기 내모치세요. 앞으로 빨간 볼펜도 좀 준비하시고, 제가 별을 5개 달아라 그러면은 꼭 5개 좀 다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지 마시고.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은 기입니다. 무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한다. 느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형 줄거세요. 가시 눈으로 보고 가청 귀로 들리고 하는 것을 다 혈이라 한다. 혈 네모치세요. 그래서 혈이란 용어가 뭐 피혈자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혈로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모든 혈은 그 내면에 이 혈을 여기서는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혈은 그 내면에 기가 있으며 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혈의 문제는 순수 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에 의한 것이므로 동양에서는 기를 파악하여 조절함이 근본이 된다. 이러한 기는 근본에 또 성이 있으니 이를 근성, 본성, 천성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기와 성은 양과 질이 있어서 사람과 모든 만물의 행동, 형상 등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체인 기와 성을 감해야 되고 각해야 되죠. 해서 감각해야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는 형상 행동 표현인 혈을 통해서 역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을 동양에서는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게 뭐 성리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행. 오행 현재 우주 변화의 대개념이며 천지 만물의 형성 과정 중에 성장의 단계로서 줄거세요. 사상의 변화적 일체성. 그게 오행입니다. 사상의 변화적 일체성. 이것이 현재 우주 만상을 해결하는 의학이든 뭐 사주명리든 동양학문을 해석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근본이 있네요. 해서 성과 기를 파악하는 상수학의 기본 개념이 된다. 그림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무거, 태극. 태극은 음양의 변화성인데요. 위가 양일까요? 아래가 양일까요? 위, 양. 아래는 여기에서 이제 이건 태극이고 사상이면은 다시 하나 더 나누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중에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아직 적어요. 소양. 여기는 양이 컸죠.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소양, 태양. 태양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양 중에 음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소음, 음이 작다. 여기는 음이 크다. 뭐예요? 태음. 자,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뭐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그 그림에서 요렇게 하나 태극 그림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왜 안 넣은가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태극을 이렇게 원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일방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책에 있으니까 자, 태음, 음이 가장 많을 때가 하루는 밤이요. 그 다음에 1년은 겨울이요. 이건 뭐 상식선이죠. 방향은 북쪽이 되겠죠. 자, 이런 밤이나 겨울과 북쪽은 전부 휴식. 뭔가 외형적인 의미를 전부 저장. 그러면서 새로운 현상계를 위한 준비, 근본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행에서는 수라고 합니다. 수가 물이 아니고 휴식, 저장, 준비, 근본의 개념을 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의 성질, 수의 기질이 이렇게 개념화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양, 음에서 양이 처음 나오는 작은 양이 하루는 아침이요, 1년은 봄이요, 방향은 해가 뜨는 동쪽이 되겠죠. 땡땡땡. 이건 전부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발생, 상승 한다. 이것도 그 강의가 되어 있는데 한번 공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이것을 우주변화 원리에서는 목이라 합니다. 목은 나무요. 이러지 마시고 목은 시작, 출발, 발생, 상승의 개념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목성의 시작, 출발, 발생, 상승, 목기의 시작, 출발, 발생, 상승의 현상이 하루는 뭐예요? 아침, 1년은 봄, 방향은 뭐예요? 동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상들이고 그 속에는 이러한 이 오행을 기로 보느냐 성으로 보느냐는 아직 이 공부에서는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목성 거기도 하고 목기 거기도 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양이 가장 많을 때가 낮이요, 여름이요, 남쪽이죠. 그래서 전부 분열한다. 분산, 상성, 활동합니다. 네 문구를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당에서 정해놨는데요. 자, 화성, 화기의 분열, 분산, 상성, 활동의 개념의 실현인 하루는 낮이, 1년은 뭐예요? 여름. 그 다음에 방향은 남쪽.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을 했다가 언젠가는 수렴하겠죠. 거두어 드려야 되고, 거두어 드리면은 체적이 줄어드니까 정리가 될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본체 자리로 돌아가는 하강성을 가지고 이것을 금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실현될 때가 하루의 저녁이고 1년은 가을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되겠다. 이치에 닿습니까? 억지를 하시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가 좋다 주위에서 이런 소리 할 때 왜 좋아? 해서 저쪽에서 이치적 설명이 안 나오면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은 끝없이 하나의 개념이 여기서 일로 바뀌고 여기서 일로 바뀌고 여기서 일로 바뀌고 여기서 일로 바뀌어요. 해서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 완전히 성숙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화가 돼야 변화를 일으킵니다. 중화가 안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고 이것으로 풀어나갑니다.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오행에 어디 들어갑니까? 나무에 뭐예요? 나무의 현상계를 저장하고 있는, 휴식하고 있는 근본이죠. 뿌리는 뭡니까? 수. 그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싹. 싹은 현상계의 뭐예요? 시작, 출발, 상승하고 있죠. 오행이 뭐예요? 가지를 뻗습니다. 분열, 분산, 상승 활동합니다. 뭐예요? 화. 그러면은 가지라는 것은 거의 어디로 들어간다? 화의 개념을 실현하는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연결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싹은 봄에 싹이 가장 확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싹은
어디로? 목의 개념을 실현하는 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피곤하고 이러면은 봄에 두릅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죽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의 개념으로 목기를 더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양파, 오이 전부 다 그 물건도 못난 것이 아니라 다 뭐가 있어요? 그놈도 기분도 있고 그놈도 성질이 있는 놈이에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 뭐 음식이니까 막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뭘 먹었더니 설사가 나. 그러면은 설사가 나는 현상을 만든 기의 조절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음식 못 쓸 것이네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가 안 맞다는 소리예요. 못 쓸 건 없습니다. 설사가 나고 싶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변비 때문에 닷새 변을 못 본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런 게 좋죠. 설사 나오는 게. 자, 설사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단단하게 된 거예요? 액화된 거예요? 액화된 거죠? 액화돼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열이에요? 한이에요? 열은 정발시키는 거예요. 분열 분산. 그러면은 이 먹은 것이 무슨 성질이다? 네? 한성이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보세요. 설사 나오지.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배에다가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쬐보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얼음을 또 올려놔 보세요.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나오고 에어컨 얼음 갖다 놔도 이제 조금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잔뜩 있는 사람이에요. 한을 대응하는 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성 약을 써도 재료를 써도 양을 상당히 써야 되겠죠. 그러니 기질, 기량 이런 것을 또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잘 모르면은 해보고 안 되면 증가하고 이렇게 했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잎도 나오고 꽃도 폈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우수수 떨어지죠. 오행이 뭐예요? 금. 그 다음에 다 없어지고 뿌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예요? 수. 이 사이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뭐예요? 토. 그래서 나무에도 오행이 다 들어있죠. 자,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 일어납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화. 다시 제자리에 갑니다. 금. 쟤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왔다 갔다 할까? 아니, 부산스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소리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속에 화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화기가 많아서 이러고 사는데 열받으면 왔다 갔다 하죠? 자, 화를 우리가 와닿는 기운으로 열로 보시면 돼요. 수를 와닿는 기운으로 한으로 보시면 돼요. 목은 온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양기입니다. 이 방이 더워서 더운 것이 병이 돼서 한은 에어컨을 틀었죠. 그런데 에어컨을 안 틀 때는 열이 이쪽까지 다 점령해서 한기가 없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중간까지 가는 게 좋겠죠. 토, 중하. 그런데 이렇게 중하를 맞춰놨는데 선생님 추운데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올려주세요. 당연합니까? 각자의 열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췄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각자를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면은 뭐 일일이 이렇게 다 맞출 수도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게 변하는데 화는 기본적으로 화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올라간다는 소리죠. 아니, 상승 분열한다는 소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 경성에서는 염상이라 그래요. 위로 치받는 성질을 갖고 있다. 염상성. 그 다음에 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한기는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윤화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분리돼 버리죠. 열은 어디로 가버리고? 위로 치받아버리고. 이게 상열. 밑으로는 뭐가 가버리고? 하한해버리죠. 그러면은 상열 한행의 현상이 인체에서는 가장 안 좋은 현상입니다. 위로는 열이 떠서 눈이 그냥 벌겋고 얼굴이 벌게해서 온갖 머릿속이 분열 분산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잠도 못 자고, 근데 아랫배는 차서 설사 나오고. 그래서 이 화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래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는 내려와야 되고, 화강. 그 다음에 찬 기운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위로 올라와서 가슴을 시원하게. 또 너무 차게 하면 안 되고 수성해야 되겠다. 이게 우주 변화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성화강이라 그래요. 수성화강.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면은 제습기 틀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은 가습기 틀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추우면은 뭐 틀고, 보일러 틀고, 전부 뭐 조절하고 있는 겁니까? 기 조절하고 있죠. 대신 과학적인 기구로서 조절할 뿐입니다. 자, 8페이지 밑에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제2장 기원. 하나의 재료가 경동시장에 오기 전에 생산지가 있죠. 생산지. 그 다음에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시장, 소비자.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기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나오기 전까지를 기원이라 그러는데, 이것까지는 이 시간에 개입은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정상이 있을 때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니까 경송시장에 가서 사서 쓰시는 걸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정상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재료를 어디 가서 땅 사가지고 거기 씨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내가 쓴다까지는 안 한다. 이건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뭐 하시는 분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맡길게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기원이라고 해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동시장 가시면 준비 다 돼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 사실 되고, 마트도 뭐 보니까 뭐 봉지 이렇게 해서 몇 그램씩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차거치 들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맞게끔 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생산을 간단히 한번 보면은, 생산을 하려면 어디서 생산합니까? 땅에다 해야죠. 땅 없이 생산이 되겠어요. 그럼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겠죠. 하늘은 뭘 부여합니까? 기, 천기가 온다. 땅은 땅의 기운이 있겠죠. 지기. 그런데 이 땅이 경상도 땅하고 저쪽에 충청도 해안가의 땅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기운이 다르죠?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하고 그 기운을 받고 산 사람하고 요 안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여기도 인물도 있고요. 그러면은 충청도 사람하고 기질이 다르다. 달라야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그 기운과 그 지역의 천지기가 온전하게 들어가서 다른 지역의 기운과 다른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된 물건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특산물. 특산물은 그 지역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특산물을 다른 데로 가면은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지역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그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어릴 때부터 미국에다 유학 보내면은 얼굴은 한국인데 속의 기운은 미국 기운이 상당히 침범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진품가품이에요. 모양은 비슷한데 과연 성능이 그런 기운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산이니 우리산이니 뭐 이렇게 자꾸 따지는 이유가 중국산 우리산은 뭘 따진 거예요 여기서? 천직이 따진 거죠. 중국이라는 지역의 기후와 이걸 기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 이것이 어떠냐. 그러면은 국산이 좋아요? 중국산이 좋아요?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산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국산이 좋다고 국산이 없는 걸 국산 달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크게 보면은 가장 큰 기운이 뭔가 하면은 한열의 기운이에요. 겨울하고 여름이죠. 그래서 한이 있으면 한에서 한기가 생하는 경우가 있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 중에서도